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논문의 주제는 치주병원균 유래 세포과학 소포체가 톨라이크 리셉터 2와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이니비터 1이라고 하는 프로틴으로 이 간 지방증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치주염부터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치주염은 치은 연하에 존재하는 바이오필름이 이제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남으로써 생기게 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심바이오틱 마이크로바이오타 상태에서는 이 숙주와 미생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키스톤 패소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치주 병원균이 감염되게 되면 이들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함으로써 적절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면서, 그리고 호스트의 이뮨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적인 그 염증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이 치주 조직의 파괴, 그리고 이 치조골의 흡수를 유도해서 이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발치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희는 치과대학에서 미생물을 하고 있어서 이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제 숨을 쉬거나 침을 삼킴으로써 이제 다양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측정 방법에 따라 이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이 덴탈 플라크와 그리고 살라이바, 침 내에 10의 12승, 10의 11승계의 박테리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주염에서 미생물의 어떤 세균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치주염 환자일수록 어떠한 세균종을 많이 가지고 있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소크란스키라는 박사님이 굉장히 대표적인 치주, 치주 병원균의 연구의 선구자이신데, 이분이 1998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치주염이 심할수록 이 레드 컴플렉스의 세균인 P 진지발리스, T 홀사이시아, T 덴티콜라가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분은 이제 이 세균의 어떤 기능과 그리고 이 페리오론타이티스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세균이 많은지에 대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 도식은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세균들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DNA를 얻고, 그리고 환자의 샘플에서 DNA를 얻어서 이렇게 탐침이 생기는 걸 확인함으로써 이 세균이 실제로 환자에 많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그런 이제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퀀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탐침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이제 샘플에서 바로 그 핵산을 얻어가지고 시퀀싱을 통해서 배양이 잘 되지 않는 세균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필리박터라는 세균인데, 이 필리박터는 상당히 실험실에서 키우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 치주염 환자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퀀싱을 통한 연구에 보면, 이 치주염 환자에게서 굉장히 높은 빈도로 발견이 되고, 이 대표적인 그 연구 결과로 제가 레퍼런스를 가져온 거에 데이터를 보시면, 이 필리팍터 알로시스는 기존에 알려진 레드 컴플렉스보다도 때로는 치주염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팍터 알로시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엑소좀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는 거를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비 중인 것들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그래서 이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은 사실은 이제는 많이 유명해졌지만 과거에는 많이 연구가 안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은 사실은 세균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분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물이나 뭐 야채, 채소에서 엑소좀을 분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진행되는 연구로는 실제 환자에서 이 액체 생검의 엑소좀을 통해서 질환을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세균의 이제 엑소좀,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에 많이 연구를 해왔고, 이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의 특징은 나노 사이즈, 굉장히 작고, 리피드 바일 레이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나 세포로 침투가 쉽고, 막을 굉장히 잘 투과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들이 유래한 세포로부터 다양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세균과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 면역 반응에 있어서. 그리고 이 그랑 음성 세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아우터 멤브레인 베지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랑 음성 세균은 이제 외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됐었고, 그랑 양성 세균은 그에 반해 이제 멤브레인 베지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엑소좀 학회에서는 이들을 통칭해서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라고 이제 부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발표에서 엑소좀이나 이런 베지클, 멤브레인 베지클이라는 말 대신 이제 EV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음성세균의 경우에는 이제 LPS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트리아실레이트된 리포프로틴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양성세균은 이제 양성세균이 가지고 있는 리포타이코익 애시드와 그리고 다이아실레이트 리포프로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그 호스트 이네이트 이뮨 리스폰스 이네이트 이뮨셀들에게 인지되기 쉬운 그런 마이크로브 어소시에이트 몰레큘러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균의 EV는 상당히 호스트의 면역 반응을 잘 유도하고 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EV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 치주염이 또 전신질환과 굉장히 그 다양한 리스크 팩터를 공유하고 상관관계가 많다는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치주병원균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관성도 보고되었고,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조산증, 뭐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중에 물론 간 질환하고도 굉장히 리스크 팩터를 많이 공유하고, 뭐 그런 그 많은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이 치주 조직에서 생성된 아니면 치주 조직에서 이제 블러드를 타고 들어온 세균이나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염증성 물질들이 전신적으로 이제 도달함으로써 많은 전신 질환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저희는 이 엑스트라셀러 베지클 EV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세균종의 EV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수행해 왔는데, 오늘 논문에서 제가 말씀드릴 EV는 그람 양성 세균의 치주병원균 중에 하나인 필리파토 알로시스라는 세균의 EV와 그람 음성 치주병원균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포필로모나스 진지발리스의 EV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비알코올성 간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플디라고 하는데 이 네플디는 말 그대로 그 알코올과 상관없이 발병되는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병률은 25%지만 한국의 경우 좀 더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뭐 원인으로는 그 과량의 과당이나 그 지방을 섭취하거나 그런 원인으로 지방간이 발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염증과 어떤 바이러스 감염까지 동반된다면, 이 내시와 헤파토셀러 칼시노마로도 진행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디스바이오시스가 또 이 간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간과 이 장 간의 그런 축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또 오랄 사이트도 더해져서 이 구강에서 장으로 이동한 세균들, 그리고 구강에서 이 간으로 바로 이동한 세균들이나 아니면
독소들이 이 간 질환을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설이 많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대체 치주염과 지방간 그리고 간 질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해서 이 치주염은 진단을 할 때 이 이와 잇몸 사이에 이 사이를 프로브를 넣어서 이 프로브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고 또 이 블리딩이 있나 없나로 치주염의 그런 심각한 정도를 임상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 4mm 이상으로 프로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깊숙한 페리odontal 포켓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mm 이상의 디페리오돈탈 포켓의 수와 그리고 이 간질환과 리버 데스의 인시던스가 상당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실제로 이 내시 환자의 그 오랄 바이옵시에서 치주 병원균 중에 하나인 P 진지발리스의 발견율이 이논 네프로이드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는 이 간의 스티프니스와도 P 진지발리스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연구진들의 보고고, 저희 실험실에서 저희는 원래 지방간에 대해 어떤 지식이 없었고, 지방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페리오돈탈 패소젠의 EV를 정제해서 마우스에 주입을 하고 마우스에 이제 어떠한 면역 반응, 어떠한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 많이 분비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이토카인 어레이를 또 수행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일단 양적으로는 IGF-BP1이라는 프로틴이 가장 실험에서 많이 검출이 되었고 또 이 폴드 체인지로는 이 대조군에 비해서 썰핀 E1이라는 프로틴이 이 혈액의 마우스의 그 혈청에 굉장히 많이 그 EV에 의해서 유도가 됐었는데 이 두 가지는 조사해 보니까 이 헤파토카인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피니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문의 주인공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전자 이름이고 이 프로테인 이름은 플라스미노게인 액티베이터 이니비터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능은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프로틴인데 이게 또 이 지방간에서의 역할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간 모델에 관심을 갖고 간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가설로는 이 치주 조직에서의 존재하는 치주 병원균이 분비한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 이 서큘레이션 되게 돼서 간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 네프로이드나 내시의 증상을 더 심화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설을 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EV 연구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뢰할 수 있는 EV 샘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고전적이면서도 이제 깨끗한 퀄리티가 높은 EV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덴시티 그라디언트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EV를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배양을 하고 세균 세포를 모두 제거하고 배양액 슈퍼네이턴트만 모아서 저희는 100kDalton 이상만 그 농축시킬 수 있는 큰 필터를 사용해서 100kDalton 이상의 물질만 모으고 EV는 다양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100kDalton이 무조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초고속 원심 분리로 크루드 EV를 한번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옵티프랩이라고 하는 덴시티 쿠션 케미칼로 밑에 바텀업 방식으로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을 한 번 더 수행을 했고 이 프랙션별로 따로 샘플을 모아서 템 사진도 찍고 또 나노 파티클 트래킹 어널리시스로 나노 파티클의 농도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랙션 4번과 5번 밀도 구간에서 이제 다량의 나노 파티클이 검출이 되었고 실제로 이것들을 저희가 풀링해서 실험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템 이미지로도 선명한 EV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EV 연구를 이제 EV를 얻었고 이거를 마우스에 주입을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이 마우스 내에 그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좀 보고 싶었어요. 요즘엔 연구가 워낙 많지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막 연구가 아주 많지는 또 않았어요. 세균의 EV 연구가. 그래서 일단은 이 에팔로시스 EV를 정제된 것을 이 다이오 다이라고 이 리피드 멤브레인을 잘 염색할 수 있는 형광 다인데 이것을 형광으로 염색해서 RP로 넣고 이제 마우스의 organ들을 이제 세크리파이스한 후에 organ들을 꺼내서 그 형광을 측정해 보니까 저희는 원래 시작은 그 본 메타볼리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간에서 많이 검출되는 걸 확인했었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발로시스 세균에 대한 안티바디를 제작해서 같은 실험을 한 다음에 마우스의 리버를 리퍼버퍼로 호모게나이제이션 한 다음에 다이렉트 엘리자로 실제로 이 에팔로시스 항원이 간 내에 존재하는지를 또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간에 그 마우스에 에파로시스 EV를 주입하고 나서 1시간과 3시간 후에 통계적 유의성 있게 그 프로틴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 프로틴들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간에 가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90개의 간 질환 관련된 유전자를 PCR 어레이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각 3마리의 마우스를 실험을 해서 대조군과 FAEV를 주입한 마우스의 간 조직을 일정 무게로 잰 다음에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파이온이라고 하는 그 mRNA가 PBS를 주입한 마우스에 비해서 FAEV를 주입했을 때 가장 높게 mRNA 레벨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으로는 톨락 리셉터 2와 아이케몬, 삭스3 등 간 질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는 키드니나 스플린, 인테스틴에서는 저희는 검출하지 못했고, 오직 간에서만 FAEV를 주입했을 때 파이원의 mRNA 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프로틴 레벨도 보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파이원만 이제 엘라이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보고 싶어서 이 38개의 또 비만 관련된 아디포카인류의 그런 몰레큘을 측정할 수 있는 다플라 어세이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간을 또 갈아서 이렇게 바플라 어세이를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재밌게도 가장 높게 유도된 프로틴은 파이1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BS를 주입한 마우스의 간에서는 이제 파이1이 거의 발현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FAEV를 주입하니까 굉장히 높게 진하게 발현된 걸 볼 수 있었고 IGF-BPON이라고 하는 프로틴도 간에서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앞에서 저희가 실험에서 측정한 것 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이 둘 중에 좀 뭐에 포커스를 맞출까 고민하다가 다행히 운 좋게도 국제 엑소조마키에 제가 참석해서 그때 마침 아디포카인 엑소좀을 하는 그 플래너리 렉처를 하신 분을 만나서 이거에 대해 좀 물어봤더니 파이원을 적극 연구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쉽게 파이원에 초점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파이원은 사실 이미 좀 알려져 있어요. 파이원은 이 임상 연구에서도 이미 내시 환자의 실험에서 이 정상인에 비해서 파이원 레벨이 높게 유도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마우스 모델에서도 이 파이원의 이니비터를 처리한 하이팻 다이어트 마우스나 아니면 파이원 낙가온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팻 다이어트를 또 유도할 수 있는 종류와 사료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에 이제 파이온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파이온이 없거나 이제 인젝티베이션 됐을 때 하이팻 다이어트에 의한 간 지방증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V가 이제 파이온을 마우스에서 많이 유도하는 걸 알았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EV 도주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균의 EV로 간 지방증이나 네플기를 치료하자는 움직임은 많지만, 거꾸로 병원균의 EV가 네플기나 아니면 간 지방증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농도로 마우스에 주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EV 말고 세균 유래 물질, 세균 유래 LPS 이런 것들에 대한 간 지방증 유도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한 번 인젝션 할 때마다, 물론 단위는 조금 다릅니다만, 5마이크로그램의 무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0.5, 50마이크로그램씩 이제 마우스에 주입을 하고, 실험과 그 리버를 또 이제 호모게나이제이션 해서 리버를 엘라이저를 했을 때, 5마이크로그램을 마우스에 주입했지만, 그래도 충분한 양의 파이원을 간에서 유도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5마이크로그램의 EV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이게 오랄 박테리아의 EV를 사용하다 보니까 IP로 인젝션 하면 굉장히 지적이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김원 교수님 방에 장지선 선생님께서 이 팔레탈 인젝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좀 도와주셨고, 그래서 마우스의 이건 삼각 사진인데 이 3번과 4번 사이를 이 34 게이지의 니들 굉장히 얇은 바늘로 찔러서 혈액으로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볼륨을 아무리 크게 해도 5마이크로리터 정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치 10마이크로그램을 마우스 팔레탈 인젝션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마우스의 실험과 간에서 모두 파이원이 총체적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걸 확인함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뭐 비록 마우스 실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강 쪽으로 이 치주병원군의 EV가 들어갔을 때 간에서 파이온을 유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 그 안심을 하고 실험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간 지방증 네폴디 모델을 이제 마우스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이팻 다이어트 사료를 썼어요. 그래서 하이팻 다이어트는 이 사료의 칼로리의 60%가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로 사용되는 사료를 저는 이제 로우팻 다이어트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제 같이 회사에서 파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구매해서 마우스에 사용을 했고, 그 방법은 먼저 4주 동안 이 사료를 일단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 4주가 지난 시점부터 12주까지 총 8주간 한 주에 두 번씩 FAEV나 PBS를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PBS를 비이크로 사용한 이유는 EV 정제할 때 모든 과정을 이제 PBS를 버퍼로 사용을 했고, EV도 실제로 PBS에 녹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군을 PBS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로우팻 다이어트의 경우 이 PBS를 주입을 하던 FAV를 주입을 하던 마우스의 무게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팻 다이어트 또한 이 로우팻 다이어트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높게 유도되는 것을 관찰을 했지만 FAEV를 주입한다고 무게가 더 감소하거나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이팻 다이어트 모델이 잘 유효된지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이게 되면은 이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 하고 개복을 했을 때 육안으로 실험이 잘 됐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하얗게 변해 있고요. 그리고 이 간 단면을 이제 조직을 스테이닝을 해서 리피드 스테이닝해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헤파토사이트들이 벌루닝이 일어나 있고 리피드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스코어링을 할 수 있고요. 스코어링은 이제 리피드나 헤파토사이트 벌루닝,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 등 이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이 하이패 다이어트 모델이 잘 유도가 되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 실험을 시작할 때 이 하이패 다이어트에서 FAEV를 주입하게 되면 뭔가 더 어딕티브 이펙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다른 세균의 유래 물질들은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FAEV를 5마이크로그램씩 이렇게 주입을 했을 때, 이 컨트롤에 비해서 어떤 염증이나 파이브로시스가 더 유도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 지방증만 이제 비싸게 나타났고, 스코어 또한 거의 동일했어요. 그래서 FAEV는, 그러니까 치주병원균인 FAEV를 헬펫 다이어트 마우스 상황에 주입했을 때, 더 이제 간 지방증이나 내시를 심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가 재밌었던 점은 로우팻 다이어트에서 FAEV를 주입한 경우에 이렇게 간의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이 간 내부 조직에
헤파토사이트 벌루민과 이 지방이 많이 차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팻 다이어트가 아니고 로우팻 다이어트에서 오히려 FAB를 주입했을 때 간 지방증 유도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 하고 난 후에 파이원의 레벨을 봤을 때 이 실험과 간 모두 굉장히 증가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간 내에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도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험에 돌아다니는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주병원균인 PGEV도 똑같이 LFD, 로우팻 다이어트 상황에서 이렇게 간 지방증을 유도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원이 유력한 간 지방증을 유도할 수 있는 소보라고 저희는 예상했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원 이니비터로 잘 알려지고 손쉽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TM오사사일이라고 하는 케미칼을 같이 주입을 했을 때 이렇게 간에 간 지방층과 헤파토사이트 벌로닝이 좀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액티브 파이원의 레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파이원이 아니고, 액티브한 파이원을 측정할 수 있는 그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TM544를 저희가 마우스에 주입했을 때, 이 파이원의 액티비티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원이 이 치질병원균의 EV에 의한 간 지방증을 유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 지방 생합성에 관련된 인자들의 mRNA 레벨도 이 치주병원균의 EV에 의해 증가된 것들이 이제 파이온 이니비터를 주입을 했을 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파이온을 올리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 TLR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계속 TLR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이게 재밌게도 이 구강세균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구강세균이나 구강세균 EV는 다른 톨라이크 리셉터가 아니고 좀 KRAR2, 톨라이크 리셉터 2를 강하게 유도하는,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폴세스 연구소라는 곳에 방문 연구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오랄 마이크로바이옴만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오랄 박테리아도 많이 동정을 하는데 대부분 RNA식이나 이런 이제 빅데이터처럼 분석을 해도 결국 가장 활성화시키는 호스트 팩터가 TLR2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박테리아가 TLR2를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저희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qPCR 어레이에서도 간 내 TLR2의 mRNA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TLR2 낙가웃 마우스에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는데 TLR2 낙가웃에서는 이 치주병원균의 EV에 의한 간 지방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TLR2는 그 하이팻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TLR2가 없을 때 이 로우팻 다이어트 모델에서 EV에 의해 유도된 간 지방증이 유도되지 않았다.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파이원의 간에서의 파이원 레벨이나 시럽 레벨 그리고 지방 생합성에 관련된 인자들도 톨라크 리셉터 2가 낙가웃된 마우스에서는 이 치질병균 EV에 의해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우스 실험이고, 근데 또 마우스로 휴먼을 대변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그 클리니컬 relevance 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이 정상인의 혈청과 이 네프리디 환자의 혈청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명씩 얻었고, 그래서 먼저 이들의 TLR2 활성도를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마우스에서 TLR2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TLR2 활성도는 저희가 이 핵별로 TLR2 셀이라고 TLR2를 과발현하고 있는 핵셀인데 TLR2가 활성화되면 이 시압이라는 엔자임을 많이 분비해서 이것들이 저희가 넣어준 서브스트레이트의 색깔을 바꿔서 이제 비색법으로 간접적으로 TLR2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혈청으로 TLR2 활성도를 측정하는 걸 셋업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재밌게도 이 네플디 실험 안에는 테랄초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통계적 유의성 있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온 레벨도 측정했어요. 물론 파이온 레벨이 이 네플디 환자의 실험에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제 저희 한국인의 혈청도 네, 네플디 실험에서 파이온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실험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파이원의 레벨이 이 TLR2 활성도와 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콜릴레이션 어널리시스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X축이 TLR2 활성도고, 이 Y축이 파이원 레벨인데,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TLR2 활성도가 높으면 파이원이 높은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0.4 이 정도니까 아주 높은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더레이트한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리뷰어가 지적을 했어요. 리뷰어는 그 네폴디의 실험에서 그 EV를 좀 봤으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실험을 막 밀리리터 단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많아야 200 마이크로리터 정도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EV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실험 안에 이 치주 병원균의 프로틴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다이렉트 엘라제로 측정을 했더니 이 에팔로시스 프로틴의 경우에는 이 네플디 실험의 경우 한 11명 정도가 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상인의 혈청에 비해서 이 네플디 환자 실험에서 이 에팔로시스 프로틴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피진지발리스는 이 에팔로시스보다도 더 많이 이제 네플디 실험 환자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 보고와도 상당히 맞는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플기 환자의 혈청 안에는 수주병원군의 프로틴이 많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팔로시스 프로틴이 많을수록 파이오니의 레벨이 과연 높은가? 물론 이제 이 다시 뭐 아주 예쁘게 전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에팔로시스 프로틴이 검출된 환자의 실험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파이원의 레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한 이 TLR2 활성도와도 에팔로시스 프로틴의 양과 TLR2 활성도도 이 양의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진지발리스 또한 이 마찬가지로 피진지발리스 프로틴과 파이온 레벨 그리고 피진지발리스 프로틴 양과 케랄토 활성도는 양의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 유의성 있게 이제 양의 상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제 인비트로 실험으로 돌아와서 헤파토사이트 실험을 좀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 파이온의 소스를 사실 따로 찾아보진 않았고, 근데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파이온의 메이저한 소스는 헤파토사이트라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 헤파토사이트를 5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4가지 헤파토사이트 셀라인은 모두 다 휴먼의 헤파토사이트 셀라인이고 마지막 헤파 원시 원시 세븐이라는 세포는 마우스의 헤파토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헤파토사이트에서 에팔로시스 EV를 처리했을 때 이 파이온의 레벨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인비트로 상에서 확인을 또 했고 근데 좀 재밌게도 PGEV 같은 경우는 인비보 상에서는 상당히 파이원의 레벨을 많이 올렸는데 인비트로 상에서는 증가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베이젤이 높았던 이 햅G2 셀의 파이원의 레벨을 감소시키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피르마너스 진지발리스는 이 치주병원균이나 구강세균을 연구하시는 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균인데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피진지발리스는 진지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프로티에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신과 아이지닌 사이트를 인지해서 이 굉장히 프로틴 데그라데이션 잘하는 진지페인이라는 거를 갖고 있고 이들이 또한 이 EV 내부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진지페인이 낙아웃된 피진지발리스에서 또 EV를 얻어서
그러면 진지페인이 없을 때는 파이원을 올릴 수 있나 실험을 했더니 진지페인이 없는 피진지발리스에서 정제한 EV의 경우에는 에쿠알로시스 EV처럼 이렇게 시간대별로 파이원의 레벨을 상당히 올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페인이 실제로 구강에서 이 파이원의 레벨을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틴 레벨이었고 mRNA 레벨은 또 이 PGEV도 FAEV와 마찬가지로 파이원의 mRNA 레벨을 많이 올리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PGEV가 헤파토사이트를 만났을 때 파이원을 익스프레션 시키기 위한 시그널링을 보내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지페인 때문에 그 인비트로 실험을 하기 어려워서 추후의 실험은 모두 FAEV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파이원 발현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PI3KT, AKT 시그널링과 그리고 NF-kappa 시그널링 그리고 메카이네이즈 시그널링도 확인했는데요. 제가 메카이네이즈 시그널링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이 FAEV는 헤파토사이트 셀라인에서 이 PI3K와 AKT, NF-kappa의 포스폴리에이션을 올렸고 이들의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이 FAEV에 의해 유도된 파이원 레벨이 상당히 감소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메카이네이즈 실험을 했을 때는 이 FAEV에 의한 메카이네이즈는 이 파이원의 증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저희 실험실에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TLR2가 정말 헤파토사이트에서도 중요한 거 알아보기 위해서 이 TLR2 블라킹 안티바디와 이 TLR2 siRNA를 활용해서 이 FAEV에 의해 증가된 파이온의 레벨이 감소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행 연구에서 이 EV를 소니케이션으로 쪼개서 이 지질층과 친수성층을 나눠서 실험하는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친수성층과 이 양친맥성층으로 나눠서 헤파토사이트에 처리했을 때 주로 파이원을 올리는 층은 이제 지질층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PGEV 또한 이제 EV 전체를 처리하면 오히려 이 논 트리트먼트 그룹에 비해서 파이원 레벨을 낮추지만 이 지질층만을 이제 분리해서 처리하면 이렇게 파이원의 레벨을 올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리피드 물질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리피드 물질에서는 사실은 그람 양성세균의 경우에 리포프로틴과 LTA가 잘 알려진 톨라크 리셉터 2의 라이간드인데 이 리포프로틴의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이 컨트롤 FAEV에 의해 증가된 파이온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는 걸 확인했고 아세틸 하이드롤레이즈는 ATA의 스페시픽한 이니비터인데 이걸 처리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폴리맥신 B는 LPS 컨트롤이고 DNA나 RNA 모두 이제 파이원 유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비버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TLR 라이간더들을 모두 처리했을 때 톨라크 리셉터 2에 관련된 리포펩타이드 그리고 톨라크 리셉터 4를 활성화할 수 있는 LPS도 파이원을 상당히 잘 유도하는 것을 관찰했고 다른 테라툴 라이간드인 LTA나 뭐 TLR9 라이간드 그리고 폴리IC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원 레벨을 거의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치주병균의 EV가 간으로 가게 되면 이 TLR2 파이원을 통해서 그 지방의 생합성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간 지방증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근거를 내렸고 이제 저희 실험에서는 내시나 뭐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로 갈 만큼 염증이나 파이브로시스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기존으로는 헤파토사이트에서 이 NF-kappa비와 PY3K, AKT 시그널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최봉 교수님 은퇴하실 때까지 같이 하다가 최봉 교수님께서 은퇴하시고 지금 최은 교수님 실험실에서 또 최은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유명갑 박사님, 고영경 선생님 감사드리고 항상 마우스 실험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홍희 교수님과 그 김홍희 교수님 실험실의 장기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추후 연구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따로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 EV와 박테리아 셀은 상당히 많은 그 항원이나 물질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EV에 좀 스페시픽한, 스페셜한 몰레큐를 좀 찾고 싶어서 지금 이 폴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는 그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연구기관에 방문 연구를 와 있고요. 그래서 이 닥터 데이비 랩에 합류해가지고 이러한 물질을 찾고 이러한 물질의 펑셔널 스터디나 그리고 좀 다이그노스틱 마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나중에 발표가 끝나고, 뭐 질문이나 뭐 연구에 관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